저희 집은 요즘 갱년기 둘, 사춘기 둘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갱년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갱년기입니다. 고1 여학생이랑 중2 남학생이거든요. 얼마 전에 아이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김창욱 선생님. 저희 집은 요즘 갱년기 둘, 사춘기 둘로 집안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 계세요? 2대2. 네, 우리 저기 2대2 계시네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모임하는 엄마들하고 음. 같이 왔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갱년기입니까? 근데 이게 갱년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갱년기입니다. 아, 음, 갱년기 아닌 사람은 자기가 갱년기 아닌 거 다 알더라고요. 아, 근데 가장 갱년기인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럼 보통 갱년기더라고요. 뭔가를 사고 싶어서 설레거나 먹고 싶어서 설레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설레거나 막 싶다, want, 영어로 want, Chicago want, New York want, 뭔가 간절히 최근에 원하고 이렇게 설레이고 이랬던 적 있어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갱년기예요. 100%. 남편도 갱년기예요? 네, 남편은 갱년기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분 몇 살이신데요? 지금 49. 선생님은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전 7이요. 47. 아이들은 몇 살인데 사춘기입니까? 고1 여학생이랑 중2 남학생이거든요. 저 너무 힘들겠죠? 여자애랑 남자의 사춘기는 좀 다르나요? 어때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한테는 되게 베프 같은 딸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자기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좀 찾기 위해서 음 일탈이 아닌 좀 이탈을 한번 해 보겠다.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인제 뭐 하나가 더 또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워낙 되게 효자예요. 상당히 효자인 아들인데 항상 제가 살면서도 이 사람한테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이 1 순위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2 순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항상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다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의 그 문자와 또 남편의 그런 행동이 또 갑자기 이렇게 파도처럼 확 몰아오는데 거기에 제가 휘어감아져서 제가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내내 밥을 끊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웠었었거든요. 지금 죄송해요. 지금 아니 이게 아니 지금 밥을 끊었다길래 제가 이제 아니야 지금은 다시 인제 어떤 되돌아온 거고요. 네, 지금 끊은 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끊은 분이 저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뭐 헛소리를 몇 번 하냐면 우리가 농을 함으로써 한 번 웃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산 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문제 있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문제 없어져요? 인종차별도 당하고 마약 문제, 한국도 심하지만 미국은 대놓고 심한 데도 많아요. 애들이 마약에 더 많이 노출돼요.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역이민을 해요. 또 이제 그러면 야 베트남 가자. 또 베트남 가서 불법 총기에 다리를 맞을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도 또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평온한 내 삶에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오지? 자꾸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우리한테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행동으로 하든 사고로 하든. 근데 보통 안 좋은 일들은 자극이 오는 동시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연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영화에 아이가 크리스탈 접시를 실수로 깨면 미국 엄마 뭐라고 한다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저희 엄마 제가 깼더니 다 깨버려, 다 깨버려, 연병하네.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강연을 해요. 여러분,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어느 날 기적처럼 내 눈앞에서 실수를 해요. 접시를 딱 깨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가리 때리고 아이 오케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설정 값으로 바로 반작용으로 팍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들었잖아요.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대가리 치고 괜찮아 이렇게. 애들은 더 불안해 하거든요. 와, 씨, 진짜 뭐 또 들었구나. 와, 진짜 아빠가 이러니까 계속 새엄마를 원하는 거 아닌가? 진짜 내가 봐도 피곤한 여자인데 정말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 또 막 듣고 뭐 이런 것도 실시해보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뭐 그리고 또 애들이 호응 안 해주면 엄마가 하려고 하는데 니들도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새끼들이 막 방울뱀 나오고 막 와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아 이거 뭐 도라이지 뭐지 뭐 이 생각. 근데 이거는 좋아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시선, 이것으로 최종 곱하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괜찮은 시선과 자세와 태도가 가면 우리는 또 새로운 좋은 결과값을 가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네. 남편은 착한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남편분은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고 얘기를 들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라고 들어요. 그렇죠. 보통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갱년기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남편은 착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춘기가 자기가 있었어도 집안의 상황을 살피고 사춘기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신랑이 음. 이게 위 아주버님이 계신데 음. 아주버님께서 좀 많이 사고를 치셨대요. 그래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은 음. 차마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음. 힘들어하시는 걸 그래. 봤으니까. 예. 그래서 사춘기가 없었던 그러니까 것 집안에 같아요. 큰 일이 터지잖아요. 작은 일은 몰라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남편이 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버님이 큰일 쳤잖아요. 그러면 나도 친다 큰일 씨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남편이 착하고 감성적이고 눈치가 빠르고 엄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이 그랬다면 남편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뭐 맨날 좋아서 어머니한테 잘하겠어요? 내 역할도 있고 엄마 불쌍한 것도 있고 내 책임감도 있고 내 착한 컴플렉스도 있고 수없이 뭐가 있겠죠. 남편분도. 근데 아내분도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갱년기가 온 거예요. 너무 땡큐. 여기에서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50, 60대 때 엄청나게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느니 지금 40대에 이게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5, 6, 7, 8, 9, 10, 11, 12, 13, 14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자매님? 몇 살 살고 싶어요?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요. 욕심이 100살? 없는 분은 아니네요. 세상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40대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땡큐. 남편에게도 땡큐. 아내에게도 땡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왔다면 야, 그래. 오케이. 좋다. 네 나이 때 그거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살아서 40, 50, 60이 됐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교육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교육을 우리 자녀 시대에 우리는 또 하고 싶은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틈도 안 줘요. 무슨 틈이요? 실수할 틈도 줘야 되고 실패할 틈도 줘야 되고 방황할 틈도 주면 좋은데 이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아이는 되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엄마, 나 이제 일탈이 아닌 난 이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딸 축하해. 엄마도 이탈할 건데 같이 하자. 자, 일단 전자담배, 너 전자담배 피니? 엄마 저번 달부터 펴. 좀 냄새 나가지고 엄마 좀 연초는 끊었는데 진짜 릴렉스, 우리 편안하게. 네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엄마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 진짜 마음이 편하면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좋은 기회다. 어머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파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얼추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하면서 얼추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좋아요. 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르의 이야기.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컨텐츠와의 만남. 그리고 남편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추천하는데 지혜롭게 추천해야 돼요. 남편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자기. 여보 자기. 그러면은 남편한테 추천할 때 자기야 한번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으실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러면 들으실 거예요. 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라고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 뉘앙스 맞아요. 뉘앙스 이상하게 하는 여자분도 있거든요. 너도 들어본 얘기일 거다. 네가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 몰라서 안 하는 놈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뉘앙스 잡으세요. 뉘앙스.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이야. 자기도 한번 뭐 나 보냈거든. 뭐 당신이 다 아는 내용일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들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2년 전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선생님께서 사랑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라는 말씀을 배우자에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짐의 결론을 도달하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앞날이 두려워지는데 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손을 드실 수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러기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예의를 지켜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거 노력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한 얼마 정도를 그래도 야 나는 이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말도 좀 좋게 하고 예의 있게 해보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2년? 전 이틀이라고 한 줄 알고 순간 야 그건 좀 너무 빠른데 이틀 예의 지키고 안 되니까 바로 이거 싸다기 날리는 건가 이거 2년 보통 기간이 아닌데. 아니 저도 배우자에게 100점은 아니니까. 음.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2년에 대해서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조금 후회가 없는 정도를 하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잘 한 음. 건지 음. 예의를 갖추긴 갖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의를 갖추면서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아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거 하참 힘든데.'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그냥 감정이 말랐어요. 그래요? 아이는 몇 명입니까? 2 명이요. 2 명. 음. 아이들은 전혀 모르나요? 아니면은 얼추 분위기 나나요? 싸우지 말라고 하죠. 아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아 싸우지 마라." 음. 세상의 모든 경우가 너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도 그렇고 단기 기억 상실 장애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을 의사 선생님은 트라우마래요. 엄마 아빠 싸운 거 많이 본 거.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거. 근데 이게 어렸을 적에는 오히려 별로 티가 안 났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자리를 맡게 되고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티 나는 거예요. 그냥 개인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1차적 편안함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에게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러면 관계를 안 맺는 것이 문제가 더 안 드러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을 해 버렸네요. 또 애도 뭐 낳고 뭐. 그러면 이제 나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요. 문제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무의식은 알아요. 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아이도 안 낳고 싶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와 무엇으로 결혼을 보통 하게 되고 아이도 그렇게 말아서는 안 되지만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 분위기에서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아도 집안을 냉골해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는 이 일이 계속 노력을 해 봤는데도 안 되면 저는 그 환경에서 자란 자녀 입장으로는 이별의 한 표를 던질게요. 그리고 개인차지만 아들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딸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심리인지. 똑같아요? 음. 엄마가 슬프게 사는 걸 보는 건 자식의 가슴에 엄청 큰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 그러니 엄마가 해보고,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그렇다면 내 숨을 여기서 더 참고 더 죽을 것처럼 해서 애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애를 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해든 마이너스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조금은 캐주얼하게 생각하라고 제가 사촌 오빠라면 말하고 싶어요. 제가 오빠요, 동생이에요? 소띠. 오빠. 응, 오빠. 그렇다면 조금은 해볼 걸 해봤다면 캐주얼하게 접근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정리할 때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편분에게 예의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한테는 언제 미안해 하냐면 지금 너무 미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말대로 안 되지만
내가 좀 내 삶을 잘 다져놓고 그리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미안함을 표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해야지 지금 너무 미안한 마음이 우리 선생님을 잡아먹어버리면 엄마가 좋은 땅에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60%만 미안해요.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가서 막 야 선생님이 미안해하면 안 된대. 그게 니네 삶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 요가 학원 등록할 거거든. 엄마 레깅스도 호피로 살 거야.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안 되죠.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너무 우리 세대 엄마 있잖아요. 지금 6, 7, 80대는 엄마들. 막 그 슬픔과 미안함이 자기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엄마 세상. 그래서 엄마가 아유 엄마가 뭐 엄마가 죄인이다. 엄마가 죄인이다. 뭐 엄마가 너희들한테 뭘 할 말이 있겠냐. 엄마가 죄인. 그런 거는 자녀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여러분도 제 또래 전우니까 제 얘기가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별하게 됐어요. 미안함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엄마가 좀 담백하게 자기의 삶을 쌓아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절차가 남았어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완전히 딱 잡수신 거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자신한테 메시지 한번 합시다. 지금 요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짧은 말이든 뭐든 저 감독님을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감독님한테 괜찮아.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에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